네. 이제 모던 댄스의 어떤 정형성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라는 어떤 무용의 형태예요. 우리가 이제 20세기 무용의 형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무용의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 댄스의 최초의 공연은 1962년도에 7월 6일 날 뉴욕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에 있는 저드슨 교회에서 최초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보고 이제 예배를 보고 나온 그 교인들을 위해서 춤 공연을 했던 것이 최초의 포스트 모던 댄스의 공연이었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춤이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 추어졌던 공연되어졌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최초의 야외 공연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저드슨 댄스 시어터의 공연이었다. 근데 이들은 저드슨 댄스 시어터의 무용, 그때 합해졌던 무용가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신만의 어떤 무용 활동들을 수행하다가 약속을 하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와서 춤 공연을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이고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형식을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어떤 양태로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춤의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만의 어떤 움직임만을 보여주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춤 움직임을 생각하는 어떤 관점들도 자기 세계를 더욱 확고히 갖추고 춤의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따로 활동하다가 공연 날만 만나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하나는 공연하는 장소를 여러 군데로 잡아요. 뉴욕, 서울, 중국, 중국의 베이징,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이런 데서 공연을 하자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그 뒤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처럼 스크린막을 형성을 해. 스크린막을 펼쳐놓고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 타임별로 다음에는 도쿄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별 약속만 해놓고 공연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공간에서 내가 여기서 공연을 보더라도 공연의 작품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어떤 공간의 개념의 해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춤들을 보통 부정의 춤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부정했던 게 바로 스펙터클한 것의 부정이에요. 즉 뭐냐면 무대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명도 없고, 그 다음에 음악도 없고, 어쩔 때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의상적인 어떤 화려함이라든가 장식적인 어떤 요소들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던 댄스가 발레 기법을 부정하고 등장하죠.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정형화되어져 있는 모던 댄스의 테크닉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등장하는 형태가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춤은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무용 테크닉적인 어떤 요소보다는 그야말로 무용수가 직접 만나서 교류하면서 추는 어떤 춤의 형태. 그래서 기구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변혁과 신기와 거짓에 대한 부정. 이 말은 뭐냐면 무대 공간으로 바뀌는 어떤 장면들, 즉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무대 공간으로 가면 조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상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허구성이 있는 이야기 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용은 특별한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구나가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무용가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움직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서들이 가지고 있는 무용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형식이나 극장의 속성, 의상이나 조명, 장치가 비춰낸 환상을 완벽하게 거부하면서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댄스의 정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안무가인 머스 커닝햄의 사유 방식을 살펴보면, 머스 커닝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야말로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내가 느끼는 대로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 머스 커닝햄은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자신만의 테크닉을 구축하고 그 움직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용 감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스트 모던 댄서, 그러니까 머스 커닝햄은 무용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즉 무용이라는 것은 플롯, 인물, 메시지, 상징 등과 같은 요소들, 어떤 무용의 동작의 의미소들은 전혀 포함이 되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무용은 뭐예요? 무용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어떤 양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장신구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머스 커닝햄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동작과 제스처를 사용해서 작품으로 구성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동작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평상시 때는 따로 활동을 한다 그랬죠. 평상시 때는 따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 모이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춤을 출 것이다라고까지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안무가가 25층의 빌딩 위에 올라가요. 빌딩 위에 올라가서 빌딩에서 밧줄을 내리는 게 작품의 시작이야. 그 작품에서는 인간이 외줄타기를 하는 인간, 그러니까 한 길을 가는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밧줄에서 무용수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걸 내려오다가 한 손을 놓치기도 하고 다리를 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땅바닥에 딱 섰을 때 인사를 하고 끝내는 게, 그게 하나의 무용 작품으로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보세요. 밧줄을 내릴 때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밧줄을 잡고 내려오는 무용수들을 보면서 손을 하나 놓쳐요. 그러면 헉! 하고 놀라겠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무용을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용은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공포감을 가졌으면 그것 자체, 내가 슬펐으면 슬픔 그 자체, 기뻤으면 기쁨 그 자체가 바로 무용이 가지고 있는, 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정신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무용 작품에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댄스 이후에 등장한 무용 작품들은요, 내가 가운데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거와 사이드 측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거에 이미지가 달라져요. 감각적인 어떤 느낌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 공간 안에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을 구사하는 거, 통일적인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모던 댄스 작품까지만 해도 무용 극적인 어떤 요소들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하나로 구성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댄스들은 그런 주제 자체가 없고 의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무대에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작품으로서의 어떤 가능성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 작품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관객은 어느 부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무용 작품에서 받는 감명이라든가 영감이 다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서들이 주장했던, 즉 무용 작품이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안무자가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 안무자의 어떤 의도나 의미들을 찾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무용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서 안무자와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용 작품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정신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우연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용 작품을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게끔 만들었던 게 머스 커닝햄이 가지고 있었던 무용 움직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포스트 모던 댄스는요, 움직임에 대한 것에 굉장히 탐구를 깊게 합니다. 그래서 무용 본질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정형화되어진 움직임들은 어떤 의미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의미들이 찾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 움직임이라는 것은 무용가가 만들어낸 기교적인 테크닉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무용 움직임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인데, 인간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무용 테크닉으로 변환되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봤던 게 포스트 모던 댄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일상생활이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슬플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포에 취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관찰해서 그것을 그대로 무대에 가져가는 것이 포스트 모던 댄서들의 어떤 작업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우연적인 기법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접촉 즉흥이에요. 즉, 타인이 나의 어깨를 만졌을 때 내 어깨가 밀리는 느낌인지 아니면 내 어깨를 터치하는 것인지, 이런 어떤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무용 동작들을 새롭게 산출해 나가는 것을 보통 우리는 접촉 즉흥이라고 합니다. 접촉 즉흥은 그래서 솔로가 있어요, 없어요? 이나연 씨, 솔로가 있나요? 접촉 즉흥은 솔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접촉 즉흥무는 2인 이상이 만들어낸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무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요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실험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고요.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요, 그래서 작품은 안무가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관객의 참여에 의해서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놓는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을 수행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무용적 접근을 시도해요. 이 반무용적 접근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무용 테크닉들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이미지입니다. 부정의 이미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부정의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 부정의 이미지들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서 중에 이본 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단한 구경거리의 부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술 무용을 뭐라 그랬어요? 전시성을 가진다고 얘기했죠. 즉, 나는 저기서 행하는 사람과 동떨어져 있는 나로 관객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즉 참여의 예술로 바꿔놓으려고 했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부정의 이미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대단한 어떤 환상적인 볼거리, 그 다음에 경외감에서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작품에, 내가 직접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던 댄서들의 창작 기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무대보다는 야외 공간, 즉 공원이라든가 빌딩 숲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바닷가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기교의 부정. 이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어떤 무용 테크닉의 부정. 그다음에 마법과 가식의 부정. 즉 가짜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마법과 가식의 어떤 부정. 그다음에 스타 이미지의 매력과 탁월함의 부정. 즉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 보면 왜 케이팝이나 이런 거 보면 스타들 보면 와 환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용이라는 건 사람 자체,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완벽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 특별한 의상이 없었어요. 특별한 의상이 없이 그냥 뭐 청바지 입고도 춤을 췄었고, 그 다음에 뭐 등산복 입고도 춤을 출 수가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의상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고요. 공연자와 관객의 몰입의 부장, 그러니까 공연자는 공연자대로, 관객은 관객대로 따로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의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들도 다 뭐냐면 기존의 무대 예술이 가졌던 무대 공연들이, 무대 무용이 가졌던 어떤 특징들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프닝적인 요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 하나의 철학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관념적인, 즉 사유를 통해서 움직임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안무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아주 대표적인 그룹인 그랜드 유니온 무용단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그들은 주로 인간이 사유해야 되는 어떤 이념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무용작품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주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무대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리감, 객석과 작품으로 나눠지는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거리감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공연 장소를 다양화시켜서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직접 관객에게 다가가는 어떤 움직임들을 수행하기도 했고, 또 하나 무용수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함께 공유하는 관객들을 자발적으로 무대 공간으로, 그러니까 춤추는 공간으로, 무대 공간이 아니죠, 춤추는 공간으로 끌어오는 어떤 자발적인 즉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여러 장소와 다른 시간에 작품의 부분들이 공연이 되어서 한 작품은 이제 뉴욕에서 공연되어지는 거, 서울에서 공연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야만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가식과 포장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체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했던 것이 포스트 모던 댄서들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나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관객과 공연자예요. 이 공자가 아니라, 이 공자가 중국의 공자가 아닙니다. 공연자 간의 몰입을 부정하면서 감동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부정. 즉 감동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함께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은 바로 뭐예요? 일상적인 움직임들인데, 사실은 무용 매체의 자체가 자율성을 실현하는 어떤 매체다. 즉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 초기 이사로 덩컨의 어떤 정신들, 즉 니체의 정신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바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표현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초창기 모던 댄스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서들인데, 그들은 무용 매체가 뭐예요? 몸이죠.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비표현적인 어떤 예술들을 지향했던 것이 포스트 모던 댄서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사회적 현실들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특징 중에 세 번째는 다시 춤추는 유동적 신체.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 유동적 신체라는 말은 뭐냐면 움직이는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춤이다라는 거.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다시 춤추는 유동적 신체나 극장 문화로의 복귀는요,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에 와서야 포스트 모던 댄서들이 이제 그 당시에 실험적인 것에서 끝나서 자신들의 어떤 포스트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는데
예, 주력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 문화와의 어떤 화해를 통해서 춘의 어떤 다매체적 시도들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 바로 1980년대 이후인데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영상기법이에요. 영상기법. 무대에 영상기법을 많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패러디와 패스티시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극장 문화로의 복귀에 힘입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재밌게도 자신들의 어떤 감정 상태를 이미지화 시키는데 이야기 구조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야기 구조로. 그래서 초창기에 그 포스트 모던 댄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험 정신이 없어진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들도 받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 포스트 모던 댄스 중에서 이제 부토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에서 그 포스트 모던 댄스 영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토라는 어떤 형태인데요. 이 부토라는 형태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모던 댄스, 포스트 모던 댄스들이 그냥 그야말로 서양에서 유입되어져서 그 형태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토라는 자신들만의 어떤 새로운 무용 형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토는 뭐냐면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극적 무용 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전쟁에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어떤 전쟁의 상처 있잖아요. 상실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던 춤이 바로 부토, 즉 아무개 춤이라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 공연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분장법 있죠. 온 몸을 하얗게 칠하고 거의 그 팬티 정도만 입고 등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배감들을 드러내는 양태들로 이제 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 그들의 어떤 문화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실험 정신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포스트 모던 댄스하고 부토를 잠깐 감상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초창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 작품이 초창기 오노가조라는 사람이 만든 부토 작품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일본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안짱이라든가 일본인의 어떤 그 어눌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모정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네, 이렇게 일본인만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초창기 때는 이렇게 그 어두운 측면들을 드러내는데요. 이러한 어떤 작품들의 작품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외국인이 부토 공연을 야외 공연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위스에서 공연되어지는 공연 페스티벌에서 공연되어진 장면이에요. 부토의 움직임은요, 좀 이렇게 뭐랄까 뭔가에 억눌리고 뭔가 이렇게 비틀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포스트 모던 댄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실험성이 짙은 어떤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정글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다 이제 옷을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티셔츠 같은 것들을 다 걸어놓고 그 옷을 입었다 벗었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무용 작품으로 공연되어지는 트리샤 브라운이라는 포스트 모던 댄서의 작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고 그냥 뭐 의미를 꼭 찾자면 이 옷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사회적인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무대 장치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여기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그 자체가 하나의 무용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멈춰서 보면 보는 순간 관객이 되는. 그러니까 관객도 정해지지 않고 작품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 특징인 게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